간장이 중국 거라고요? 한 중국 유튜버가 한국 장류 문화에 도전하는 영상이 수십만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간장? 원래 중국 거야라며 당당하게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떠올랐어요. 전라북도 옥천의 어느 고택에서 만난 김순도 할머니와 360년간 이어져 온 시간장 이야기를요. 한국 댓글 반응도 뜨거웠어요. 우린 간장을 먹는 게 아니라 지켜온 거야라는 댓글이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당신은 시간장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은 대부분 화학적 숙성으로 평균 2주 미만의 간장을 만들어요. 하지만 한국 전통장은 최소 1년에서 3년, 시간장은 100년 이상도 유지됩니다. 전 세계 셰프들이 말해요. 한국 간장은 시간이 만든 깊이라고요. 그 중국 유튜버가 김순도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진짜 발효 맞냐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장독을 열고 한 그릇 떠줬죠. 그 표정 변화가 정말 극적이었어요. 결국 그는 굴욕적인 사과 영상을 올렸어요. 중국엔 공장이 있지만 한국엔 시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요. BBC에서는 이건 간장이 아니라 액체 유산이라고 보도했어요. CNN 특집에서는 우리는 소스를 만들고 한국은 시간을 먹는다고 표현했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360년 전통의 시간장이 세계를 놀라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왜 중국 유튜버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럼 그때 그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현,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충격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봄 한 중국 유튜버의 도발적인 영상이 업로드된 날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왕밍이라는 중국 크리에이터였어요. 구독자 100만 명을 가진 유명한 먹방 유튜버였죠. 한국 간장? 원래 중국 거야. 왕밍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영상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간장의 진실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영상 내용은 더 가관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간장을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간장은 중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주장했어요.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았어요. 춘추전국 시대부터 중국에서 간장을 만들었다며 한국은 나중에 배워간 거라고 했어요. 더 황당한 건 한국 간장을 직접 맛보면서 하는 평가였어요. 이게 뭐가 특별한 거야? 그냥 짠맛 나는 물 아냐? 왕밍이 비웃었어요. 중국 간장이 훨씬 깊은 맛이 나고 품질도 좋다고 주장했어요. 한국 간장은 그냥 중국 간장을 열화 복사한 수준이라고 깎아내렸어요. 영상이 업로드된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맞아, 한국은 모든 걸 자기네 거라고 주장해라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한국 문화는 다 중국에서 가져간 거야라는 댓글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무지하면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어요. 우린 간장을 먹는 게 아니라 지켜온 거야라는 댓글도 화제가 됐어요. 시간장이 뭔지나 알고 말해라라는 댓글도 수만 개의 공감을 받았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취재하면서 얼마나 깊은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장류 문화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이에요. 단순히 조미료 차원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담긴 문화거든요. 그때 떠오른 게 김순도 할머니였어요. 몇 년 전 전라북도 옥천에서 만난 분이었어요. 360년간 이어져 온 시간장을 지키고 계신 분이었죠. 14대 장손 며느리로서 평생을 장 담그기에 바치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시간장이라는 게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라는 걸 알았어요. 36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미생물들이 계속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였어요. 대를 이어가며 같은 장독에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화학 조미료나 인공 첨가물 없이 오직 시간과 정성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한국 장류 문화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철학적인지 알게 됐어요. 발효라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였어요. 미생물의 힘을 빌려 콩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식품으로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이런 깊이 있는 문화를 중국 유튜버가 무시한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즉시 김순도 할머니께 연락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취재를 요청했어요. 할머니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바로 옥천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댁은 정말 고풍스러운 한옥이었어요. 300년도 넘은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있었어요. 크고 작은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독 2개가 눈에 띄었어요. 바로 시간장을 담은 항아리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 2항아리는 36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들이라고 했어요. 한 번도 비운 적이 없고 계속해서 간장을 덜어내고 다시 채우기를 반복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아리 안에는 360년 전의 미생물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깊은 전통을 가진 한국 장류 문화를 폄하하는 건 정말 무지한 일이라는 걸요. 왕밍이라는 중국 유튜버에게 제대로 된 한국 장류의 가치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제안했어요. 그 중국 유튜버를 여기로 초대해서 직접 체험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좋다고 하셨어요. 진짜를 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가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김순도 할머니의 고택에서 보낸 첫날 밤,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할머니는 90살이 넘은 연세에도 정정하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독대를 살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간장은 끓이지 않습니다. 기다릴 뿐입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철학적인 말씀이었어요. 현대 공장에서는 빠른 생산을 위해 고온으로 끓이거나 화학적 처리를 해요. 하지만 전통 방식은 오직 시간과 자연의 힘에 맡기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장독 뚜껑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짙은 갈색의 간장이 고요히 담겨 있었어요. 표면에는 하얀 곰팡이 같은 게 살짝 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셨어요. 유익한 미생물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깊고 복합적인 향이 났어요. 단순한 간장 냄새가 아니라 뭔가 신비로운 향이었어요. 수백 년간 숙성된 시간의 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간장은 제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정말 경이로웠어요. 몇백 년을 이어온 미생물의 생명력이라니.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였어요. 할머니는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장을 담그는 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날씨를 읽고 미생물과 대화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재료로 담가도 집집마다 맛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담그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중국 유튜버의 무지함이 더욱 화가 났어요. 수백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화를 단순한 조미료 정도로 폄하했으니까요. 할머니께 중국 유튜버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은 항상 큰 소리치지. 하지만 진짜를 보면 달라질 거야.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 집을 찾은 외국인 요리사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일본,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왔다고 하셨어요. 모두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맛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프랑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왔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동양의 발효 음식에 대해 회의적이었대요. 하지만 시간장을 맛보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셨어요. 이건 소스가 아니라 시간 자체를 먹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고 하셨어요. 그 셰프는 나중에 자기 레스토랑에서 한국 전통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생겼어요. 진짜 좋은 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직접 경험하면 누구든 알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왕밍을 꼭 여기로 데려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할머니가 장 담그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정교하고 과학적인 과정이었어요. 먼저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됐어요. 좋은 콩을 선별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콩을 삶는 시간과 온도도 정확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너무 덜 삶으면 발효가 잘 안 되고 너무 많이 삶으면 영양이 파괴된다고 하셨어요. 메주를 만드는 과정도 신중했어요. 콩을 으깨는 정도, 모양을 만드는 방법, 건조시키는 환경까지 모든 게 중요했어요. 특히 메주를 띄우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자연스럽게 곰팡이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곰팡이가 바로 발효의 핵심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유익한 곰팡이가 콩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고 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깊은 감칠맛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화학 조미료로는 절대 낼 수 없는 천연 감칠맛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소금물에 메주를 넣고 장을 담그는 과정도 정교했어요. 소금의 농도, 물의 온도, 메주를 넣는 시기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진행된다는 거였어요.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에 따라 미묘하게 조절한다고 하셨어요. 현대 공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섬세함이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간장은 정말 특별했어요. 깊고 풍부한 맛, 복합적인 향, 자연스러운 감칠맛까지. 화학적으로 만든 간장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온 것이야.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문화야. 그 말씀을 듣고 더욱 사명감이 생겼어요. 이런 소중한 문화를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왕민 같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할머니 댁에서 이틀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즉시 왕민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왕민의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 정중하게 제안했어요. 한국의 진짜 전통 장류를 체험해 보지 않겠냐고요. 처음에는 관심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한국 전통 장류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본인이 맞다고 확신한다면 겁낼 이유가 없지 않냐고 도전했어요. 결국 왕민이 승낙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공개하겠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의도였죠. 저도 흔쾌히 승낙했어요.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2주일 후 왕민이 한국에 왔어요. 촬영팀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김포공항에서 만난 왕민은 여전히 건방진 태도였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 사람들의 착각을 확실히 깨뜨려 주겠다고 말했어요.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옥천으로 안내했어요. 차 안에서도 왕밍은 계속 한국 음식을 폄하했어요. 한국 음식은 모두 중국에서 전해진 거라고 주장했어요. 김치도 중국 파오차이에서 유래됐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불고기도 중국 바비큐에서 나온 거라고 우겼어요. 정말 참기 어려웠지만 꾹 참았어요. 곧 제대로 된 걸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드디어 김순도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고풍스러운 한옥을 본 왕민이 처음으로 조금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원래 태도로 돌아왔어요. 오래된 집이네요. 하지만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왕민이 비아냥거렸어요. 할머니가 정중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어서 들어와서 쉬어요.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왕민이 장독대를 보더니 또 비웃었어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중국에는 이것보다 훨씬 큰 항아리들이 많은데요. 왕민이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장독 뚜껑을 여셨어요. 그리고 바가지로 간장을 한 그릇 떠서 왕민에게 건네주셨어요. 한번 맛보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왕민이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간장은 다 거기서 거기죠. 왕민이 건방지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모금 맛보는 순간 왕민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다시 한번 맛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 맛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상하네요. 왕민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36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시간장이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설명하셨어요. 왕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60년이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왕민이 의심했어요. 할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시간장의 원리, 미생물의 역할, 자연 발효의 과정까지. 왕민이 점점 진지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360년 동안 보관할 수 있었나요? 미생물이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중국 간장과 뭐가 다른 건가요? 할머니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우리는 간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자연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걸 인간은 그저 기다릴 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중국 공장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냐고 물어보셨어요. 왕민이 대답했어요. 화학적 숙성으로 빠르게 만들어요.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간장이 아니라 간장 맛을 낸 조미료라고 하셨어요. 진짜 간장은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하셨어요. 왕민이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다른 항아리의 간장도 맛보게 해주셨어요. 숙성 기간이 다른 간장들이었어요. 1년 된 것, 3년 된 것, 10년 된 것까지. 각각 맛이 완전히 달랐어요. 숙성 기간이 길수록 더 깊고 복합적인 맛이 났어요. 왕민이 완전히 압도당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차이는 처음 느껴봐요. 왕민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할머니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간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해진다고 하셨어요. 마치 와인처럼 빈티지가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왕민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다고 했어요. 빨리 많이 만드는 것만 생각하지 시간을 들여 기다리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은 대량 생산에 정신이 팔렸지. 하지만 좋은 건 기다려야 나와. 왕민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왕민이 김순도 할머니 댁에서 보낸 이틀째 되는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비가 아니라 정말 거센 폭우였어요. 할머니가 급하게 뛰어나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장독대 쪽으로 향하시더라고요. 저와 왕민도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한 바람에 장독 하나가 넘어져서 깨진 거예요. 그것도 하필 시간장을 담은 큰 항아리 중 하나였어요. 360년 역사 중에서도 170년 된 항아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진한 갈색의 간장이 마당에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170년간 키워온 미생물들이 빗물과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본 거였거든요. 왕민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항아리 하나 깨진 거 아니냐고 생각했을 텐데요.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을 보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며느리분이 뛰어오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분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도 없으셨어요. 그냥 깨진 항아리를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며느리분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항아리는 할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였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함께했던 항아리였다고 하셨어요. 70년을 넘게 매일같이 돌보아 온 항아리였다고 하셨어요. 그날 우리 어머니는 한마디도 말이 없었어요. 밥도 안 드시고요. 며느리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에게 그 항아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였던 거예요.
170년간 이어져 온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왕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다른 항아리는 괜찮나요? 왕민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다행히 다른 항아리들은 무사했어요. 가장 오래된 360년 항아리는 안전했어요. 하지만 170년 항아리의 손실은 정말 컸어요. 그 항아리만의 독특한 맛과 향이 있었거든요. 복구가 불가능한 손실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항아리를 새로 구해도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170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가치였는데 그게 사라진 거였어요. 할머니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했지만 거부하셨어요. 그냥 장독대 옆에 앉아서 깨진 항아리를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할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이것도 운명이겠지. 할머니가 체념한 듯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70년을 넘게 키워온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집 항아리가 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뭔가 도울 일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새 항아리를 구해다 주겠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집 간장을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170년 된 간장을 대체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은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도 조금씩 기운을 차리시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왕민이 그 모습을 보더니 정말 놀라워했어요. 간장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온다고요? 왕민이 신기해했어요. 저는 설명해줬어요. 이건 단순한 간장이 아니라 마을의 문화유산이라고요. 할머니의 간장은 이 마을의 자랑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간장을 맛보고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할머니를 존경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왕민이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문화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할머니가 결심을 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하셨어요. 깨진 항아리는 아깝지만 남은 항아리들을 더 잘 돌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항아리에 장을 담가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비록 170년은 아니지만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장독대를 만들어 드렸어요. 깨진 항아리 자리에 새로운 항아리를 놓고 정성스럽게 장을 담갔어요. 할머니가 직접 메주를 넣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시작이야. 이번에는 더 오래 지켜낼 거야. 할머니가 다짐하셨어요. 왕민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이런 정신력과 의지를 중국에서는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돈이 되지 않는 일을 이렇게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이 놀랍다고 했어요. 그날 밤 왕민이 저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시하고 왔다고 인정했어요. 한국 음식이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틀 동안 보고 느낀 게 너무 많다고 했어요. 특히 할머니의 간장에 대한 애정과 정성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장인 정신을 찾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든 게 빨리빨리 돈이 되는 것만 추구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돈이 되지 않아도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감탄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진짜 문화를 만드는 거라고 인정했어요. 저는 왕민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 건방진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바뀐 거예요. 진짜 좋은 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직접 보고 느끼면 누구든 알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왕민이 할머니 댁에서 사흘째를 보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 가졌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진심 어린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리 잡았어요. 할머니도 왕민의 변화를 느끼셨나 봐요.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왕민이 정말 많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오래된 전통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요? 왕민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뿌리야.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 수 없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모든 게 경제성과 효율성만 생각한다고 했어요. 전통보다는 돈이 되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안 되지.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전통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왕밍이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었어요. 자신도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했다고 말했어요. 특히 어제 항아리가 깨진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17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목격하고 나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왕밍이 직접 장 담그기 체험을 했어요. 할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콩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좋은 콩과 나쁜 콩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왕밍이 정말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이었어요. 콩을 삶는 과정도 직접 해봤어요. 불 조절부터 시간 계산까지 모든 걸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왕밍이 계속 메모를 하면서 배웠어요. 이런 디테일한 과정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감탄했어요. 메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왕밍이 가장 놀라워했어요. 콩을 으깨서 덩어리로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했어요. 적당한 힘으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말 기술이라고 인정했어요. 할머니가 70년 넘게 해온 손놀림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라고 표현했어요. 메주를 띄우는 과정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곰팡이를 이용한다는 개념이 신기했나 봐요. 중국에서는 인위적으로 균을 넣어서 발효시킨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연에 맡긴다는 게 철학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어요.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감탄했어요. 이런 차이가 맛의 차이를 만든다고 이해했어요. 저녁에 왕밍이 자신의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정말 부끄러워했어요.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 장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했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새로운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한국 전통 장류의 진가를 알리는 영상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정말 진심 어린 제안이었어요. 할머니도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진실을 알리는 거라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왕밍이 새로운 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로 촬영했어요. 할머니의 설명을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자신의 솔직한 감상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간장이 뭐가 특별한지 몰랐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특히 시간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어요. 중국엔 공장이 있지만 한국엔 시간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정말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대량 생산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의 정신력에 대해서도 감탄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신도 이런 정신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영상 마지막에 왕밍이 정말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라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답을 알겠다고 했어요. 이건 전통을 뛰어넘은 철학이라고 결론지었어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깊숙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무지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한국의 위대한 전통을 폄하한 것을 정말 후회한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중국 사람들에게도 한국 전통의 가치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마음만 진실하면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왕밍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진짜 가치가 뭔지 배웠다고 감사해했어요. 그 영상이 업로드되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왕밍의 사과 영상이 올라간 지 이틀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더니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3천만 조회를 돌파했어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정말 다양했어요. 처음에는 왕밍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왜 중국을 배신하냐, 한국에게 굴복했다는 식의 댓글들이었어요.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전통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댓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이런 대단한 문화가 있었냐는 반응도 많았어요. 특히 할머니의 모습에 감동받았다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이런 장인 정신이 진짜 문화를 만드는 거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왕밍의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 일어, 프랑스어로 번역된 버전들이 만들어졌어요. 각국의 요리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BBC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아시아 담당 프로듀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의 전통 발효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세계적인 방송사에서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니요. 일주일 후 BBC 제작진이 할머니 댁을 찾아왔어요. 프로듀서 존 스미스와 촬영 감독, 음향 감독까지 총 5명이었어요. 존 스미스가 말했어요. 이건 간장이 아니라 액체 유산입니다. 정말 놀라운 문화네요. 존 스미스가 감탄했어요. 할머니가 영어를 못하시니까 제가 통역을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진심은 언어를 넘어서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존 스미스가 할머니의 손놀림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기술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인간의 감각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예술이라고 평가했어요. BBC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더 큰 파장이 일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한국 전통 발효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프랑스 요리계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파리의 유명한 요리 학교에서도 한국 장류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CNN에서도 특집을 제작했어요. 더 소울 오브 소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간장의 깊이를 다뤘어요. 미국 셰프들의 인터뷰도 포함됐어요. 우리는 소스를 만들고 한국은 시간을 먹는다고 표현한 셰프가 있었어요. 정말 시적이면서도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넷플릭스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장인의 식탁이라는 시리즈에 한국 편을 포함시키겠다고 제안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플랫폼에서 한국 전통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국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전통 발효 문화 보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문화재청에서 시간장을 무형문화재로 등재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전통 장류 산업 육성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도 발효학과를 신설하자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젊은 세대들이 전통 발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댁에도 정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요리사, 연구자, 학생, 일반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할머니가 하루에 몇 팀씩 안내하시느라 정말 바쁘셨어요. 하지만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전통을 알리는 일이라서 기쁘다고 하셨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가장 보람 있다고 하셨어요. 해외에서 온 요리사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셰프는 이건 치즈 숙성과 같은 원리라고 감탄했어요.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맛이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셰프는 와인 빈티지와 비슷하다고 표현했어요. 각 년도마다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게 정말 흥미롭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온 요리사는 미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인정했어요. 깊이와 복잡성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에서 온 셰프는 이걸 자기 레스토랑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고객들에게 진짜 발효의 맛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전통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할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평생 지켜온 것이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보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셨어요. 너무 유명해지면 본래 의미가 사라질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상업화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순수한 전통의 가치만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할머니 뜻에 동감했어요.
진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시간과 정성으로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면서 김순도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아흔이 넘은 연세에 이런 큰 관심을 받으니까 부담스러워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이 내 마지막 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할머니의 나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아쉬웠어요. 이런 소중한 전통이 할머니와 함께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하고 싶어요. 5대가 함께 담그는 시간장을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가 의미 깊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제안이었어요.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그리고 증손녀까지 5세대가 함께하는 장 담그기였어요. 가족들도 모두 찬성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장이 될 수도 있다니 모두가 정성을 다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 증손녀인 김민지 양이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20살인 민지 양은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전통 음식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할머니의 유명세를 보고 달라졌대요. 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민지 양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이 전통을 이어받고 싶어요. 민지 양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는다는 게 가장 큰 희망이라고 하셨어요. 준비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장 담그기가 될 예정이었어요. 최고급 콩을 선별하고 가장 좋은 소금을 구했어요. 새로운 항아리도 전통 방식으로 만든 최고 품질로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모든 과정을 지휘하셨어요. 비록 몸은 불편하셨지만 정신만큼은 정말 또렷하셨어요. 7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장 담그는 날이 정해졌어요. 음력으로 좋은 날을 택일해서 정했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날씨와 달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미생물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어요. 장 담그는 날 아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취재진, 해외에서 온 요리사들까지.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할머니가 제일 먼저 메주를 항아리에 넣으셨어요. 손이 떨리셨지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며느리가, 손자가, 손녀가 순서대로 도왔어요. 마지막에 증손녀 민지 양이 소금물을 부었어요. 5세대가 함께 만드는 시간장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뚜껑을 덮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구의 것도 아니야.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뿌리야. 할머니가 의미 깊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바친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가족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지켜봤던 사람들도 많이 감동받았어요. 단순한 장 담그기가 아니라 문화의 전승을 목격한 거였으니까요. BBC 프로듀서 존 스미스가 정말 감동받아서 말했어요. 이건 요리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시간과 정성이 만드는 예술이에요. 존 스미스가 감탄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셰프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장면을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가족이 함께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온 요리사도 깊이 감동받았어요. 일본도 발효 문화가 있지만 이런 깊이는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360년을 이어온 전통의 무게가 다르다고 말했어요. 미국에서 온 셰프는 이걸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진짜 슬로우 푸드가 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음이 놓여요. 우리 전통이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서요. 할머니가 안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내가 잘 배워서 이 전통을 지켜나가야 해. 할머니가 증손녀에게 당부하셨어요. 민지 양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증조 할머니. 꼭 지켜나갈게요. 민지 양이 다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든든했어요. 젊은 세대가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어받겠다고 하니까요. 할머니도 정말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평생의 수건을 이룬 것 같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민지 양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철학까지 전수하셨어요. 장을 담그는 마음가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까지 모든 걸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민지 양도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갔어요. 특히 미생물에 대한 이해가 빨랐어요.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할머니의 경험이 만나니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뿌듯해 하셨어요. 과학적 지식까지 갖춘 후계자를 만난 거라서 더욱 기대가 크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안심이 됐어요. 김순도 할머니의 전통이 제대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발전된 형태로 계승될 거라는 기대도 생겼어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서 더 큰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어요. 5세대가 함께하는 장 담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어요. 전통 계승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평가받았어요.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가족 단위로 이어지는 전통 문화라는 점에서 주목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분석했어요. 시간장은 한국인의 DNA다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유산이니까요. 할머니의 마지막 장 담그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김순도 할머니의 시간장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어요. 360년을 이어온 전통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것이 세계에서 인정받다니 꿈만 같아요. 할머니가 감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정말 잘 지켜나가야겠어요. 할머니가 다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부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문화재청장이 직접 방문해서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한국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 댁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어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할머니를 도왔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말 뜻깊은 자리였어요. 할머니가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셨어요. 왕밍도 중국에서 특별히 날아왔어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진짜 가치가 뭔지 배웠다고 감사해 했어요. 할머니가 왕밍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제 진짜 요리사가 됐어. 할머니가 칭찬하셨어요. 왕밍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왕밍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왕밍이 깜짝 소식을 전했어요. 중국에서도 전통 발효 문화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젊은 요리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빠른 생산보다는 시간을 들인 전통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뿌듯해 하셨어요. 우리 전통이 다른 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니 기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해외에서 온 셰프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BBC 프로듀서 존 스미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의 헌신 덕분에 전 세계가 진짜 발효 문화를 알게 됐다고 감사해했어요. 프랑스 미슐랭 셰프는 자기 레스토랑에서 한국 전통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왔어요.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다고 했어요. 이탈리아 셰프는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더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했어요.
일본 요리사는 자기 나라 발효 문화도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했어요. 전통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고 감사해했어요. 미국 셰프는 슬로우 푸드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보여준 정신을 미국에도 전파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의 헌신이 전 세계에 이런 큰 영향을 미쳤다니요. 할머니도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 전통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지켜오신 전통이 이제 전 세계의 소중한 유산이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제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자랑스럽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할머니가 의미 깊게 말씀하셨어요. 민지가 잘 배워서 더 발전시켜 나갈 거야. 할머니가 증손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지 양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어요. 네, 증조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전통의 가치를 알리겠어요. 민지 양이 의지를 다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든든했어요.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발전된 형태로 세계에 전파될 거라는 기대도 생겼어요. 다음 날 할머니와 함께 장독대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햇빛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는 장독들을 보니 정말 경이로웠어요. 그 안에서는 360년 전부터 미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시간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맛과 향이 계속 발효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간장이 중국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우리 것은 우리 것이에요.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간장을 만든 나라가 아니라 간장을 지켜온 나라예요. 할머니가 자부심을 담아 말씀하셨어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만드는 것과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누구나 만들 수는 있지만 360년을 지켜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 속에 담긴 정성과 철학, 그리고 사랑이 진짜 가치였어요. 해질 무렵 장독대 위로 붉은 노을이 비쳤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오랜 세월을 견뎌온 장독들과 노을이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은 아직도 발효 중이다.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표현이었어요. 우리의 전통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이고 미래로도 이어질 거라는 의미였어요. 간장이 중국 거라며 도전했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답은 없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간장을 만든 나라가 아니라 간장을 지켜온 나라입니다. 360년의 시간이 증명하는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시간장 360년 세계 최초 전통장 유전자 데이터 등록 추진 중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모든 것이 우리 전통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김순도 할머니의 외줄 같은 고집과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